저기요, 손님이면 좀 제대로 살 생각을 하셔야죠. 뭐라고요? 아니, 뻔히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도 시계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진다고요. 제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 그리고 오늘은 그냥 천천히 둘러보러 온 건데요. 천천히요? 여기는 그런 식으로 구경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명품 주얼리 매장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님은 마음 편히 살펴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매장 한가운데서 한 중년 직원이 아직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한 남자를 몰아쓰는 소리가 일순간에 높아졌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매장 전체가 조용해지며 모든 시선이 둘에게 쏠렸다. 남자는 어딘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매장 직원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고, 직원은 자꾸 시계를 들었다 놨다 하며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봐요, 여기서 웬 떼쓰기입니까? 떼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손님은 정말 이 매장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사지도 않을 시계만 만지작거리는 건 다른 고객에게도 피해가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나가라는 말씀인가요? 그 거친 말투에 인근의 보안 요원조차 한 발 다가오며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일부 손님들은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며 조용히 웅성거렸다. 그러자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기, 이분 저기 유명하신? 쉿, 조용히 해. 괜히 나섰다가는 우리까지 눈총 받을라? 어딘가 익숙한 남성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지만 아직은 그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사람은 몇 없었다. 아, 여기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쪽 쇼케이스를 훑어보던 손님이 작게 중얼댔다. 이 매장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대꾸했다. 그러게요. 평소엔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소문났는데 저 직원은 왜 저렇게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 시계를 살펴보던 남자는 여전히 직원의 싸늘한 시선에 당혹스러운 듯 보였다. 그리고 그 현장을 다른 점원들도 곁눈질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 시계 정말 예쁘긴 한데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준비요? 이런 고가의 제품을 사려면 당연히 준비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여러 매장 더 돌아보고 오실 거면 일단 여긴 빠져주시는 게 낫겠네요. 우린 구경꾼을 위한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 매장은 워낙 독점 라인이고 사전 예약까지 잡혀 있어서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손님이 물건을 좀 오래 본다고 이렇게 내쫓듯이. 서늘해진 공기를 느낀 어떤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살짝 들어 카메라를 켰다. 어머, 이거 찍어도 되려나? 뭔가 너무 심한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팔을 슬쩍 잡았다. 괜히 찍다가 문제되면 어떡해. 그래도 저 직원이 좀 지나치긴 하네. 무슨 명품 매장이라고 손님을 저렇게 대하는 건지. 아니, 아니. 거기서 멈춰주세. 이분이 왜 구경만 하냐고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침 지나가던 또 다른 직원이 잠시 막아서듯 중재하려고 했다. 이 과장님, 조금만 진정하시죠. 손님께서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이 과장이라 불린 그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싸늘한 목소리를 뱉었다. 진정? 난 매장 방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야. 저분이 계속 시계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살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다른 손님들한테 기회를 돌리자는 거야. 그때 매장 안쪽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인물이 조용히 다가왔다. 무슨 일인가요, 이 과장? 박 매니저님, 이 손님이 고가 라인 시계를 계속 만지며 결정을 못 내리시고 사실 사줄 의사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시간을 끌고 있어서.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구매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으시는 건 너무하십니. 저는 단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신중하게 살피는 중이라고요. 박 매니저는 상황을 살펴보며 고개를 숙였다. 손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 여기 이 과장님께서 약간 과민하게 반응하신 것 같습. 그러나 저희도 워낙 예약 손님이 많다 보니 혹시 다른 라인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남자는 시계를 쇼케이스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아직도 좀 고민이 돼서 정말 좀 더 둘러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한숨을 쉬며 뭔가 결심한 듯 다가왔다. 키가 훤칠하고 모자 아래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눈매가 익숙했다. 혹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옮겨갔다. 어? 저분 혹시 말도 안 돼. 손흥민 선수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소공어림이 커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태 목소리를 내지 않던 바로 그 인물이 지금 상황에 끼어들었다. 아, 손흥민 선수 맞죠? 직원 중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허둥지둥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이분, 살지 말지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보통 중요한 물건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과장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매장도 워낙 바쁘고, 이 제품은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을, 예약 손님들 일정은 충분히 이해합니. 그런데 손님을 재촉하거나 몰아쓰듯 하면 결국 이 매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한 여성이 작게 말했지만 다 들리게 울렸다. 맞아,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결제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줄 수도 있는데. 박 매니저가 조심스레 나서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그러나 저희는 고가 주얼리에 관한 정책상 구매 의사가 분명한 분께 제품을 안내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체류하시는 분에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 그런 정책이 있었군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 저는 저희 팀이나 개인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맺거나 여러 브랜드 제품을 고를 때 늘 시간이 걸려요. 일단 제게 맞는지, 제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살피거든요. 그 이야기에 직원들뿐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분명 이 매장도 좋은 제품을 많이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신중하게 고민하는 손님들께 충분한 정보를 주고 편안하게 결정하도록 돕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이상론이고 실제로는 여기서 그렇게 오래 서성이는 손님들 때문에 예약 손님 응대에 차질이 생기곤 합니다. 남자가 나직이 대답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잘못된 거죠. 매장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동의의 목소리도 퍼지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도 이 매장 처음 와보는데 솔직히 좀 실망했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내쫓으면 결국 브랜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손님을 존중해야 장기적으로도 이익일 텐데. 그때 박 매니저가 급히 손을 내저으며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에게 말했다. 모두 잠깐만 차분히 해주세. 저희도 매장 측 입장을 설명드리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눈치였다. 글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확실히 구매할 사람에게 제품을 보여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 효율적인 판매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그리고 저도 사실 오늘 여기 들른 건 특정 디자인의 목걸이 선물을 보러 온 겁니다. 순간 매장 전체가 술렁였다. 어? 손흥민 선수가 목걸이를? 와, 선물이라니 대단하다. 이 과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이미 구매 의사가 있으셨던 건가요? 네. 하지만 저도 곧장 살지 아니면 여기서 맞춰야 할지 고민이 있었어요. 다른 브랜드와 비교도 해보고 싶었고 디자인도 직접 착용감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콘마네스 오늘은 그냥 둘러보기만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살 마음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묘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손님들도 왠지 모르게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시계를 살펴보던 남자가 어렵게 입을 뗐다. 그, 저도 사실은 프로포즈용 시계를 찾고 있던 거였어요. 결혼 반지를 크게 준비하기보다는 서로 의미 있는 커플 시계를 맞추고 싶어서. 그래서 여유가 있는 날 한번 돌아보러 왔는데 이렇게 쫓기는 기분이 드는 줄 몰랐네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몇몇 손님들은 아이고 하고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 여성 손님이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 사실 너무 신기해서 그러는데 진짜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와, 제가 TV에서만 보던 분을 여기서 다 뵙다니.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민망하네요. 혹시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조용히 들러서 제품 볼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옆에서 또 다른 손님이 핸드폰을 꺼내들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 장. 손흥민이 살짝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사적인 방문이라. 혹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지금 상황도 좀 애매하니. 아, 네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주변인들의 관심이 잦아들 만하자 다시 이 과장이 그를 바라보았다. 손흥민 선수님. 아시다시피 저희 매장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높은 지위와 전통을 가진 곳입니. 그래서 애초에 구매 의사가 분명한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집중하고 싶은 거죠.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그 부분은 이해합니. 하지만 구매 의사가 분명하다는 걸 어떻게 확실히 구분하실 건가요? 사람마다 고민의 시간이 다르잖아요. 오늘 바로 결정 못한다고 해도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매장 안은 마치 일종의 토론회장이 되어버린 듯했다. 이 과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분들께는 사전에 상담 예약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냥 구경 삼아 오면 워낙 수가 많으니까 현장에선 응대가 힘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매장이잖아요. 예약 없이 들어오는 고객에게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와중에 한 여성 직원이 긴장된 얼굴로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이 과장님, 너무 언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매장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고. 이 과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지금 한가하게 이미지 타령할 때가 아니에요. 예약 손님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저런 분들을 언제까지 기다려 줘야 하냐고. 그 목소리를 들은 다른 손님들이 아연실색했다. 저런 분들이라니. 무슨 표현이 그래? 그러게요. 돈 안 되면 다 쫓아낼 건가 봐. 잠깐만요. 시계를 살펴보던 남자가 갑자기 소리치듯 말했다. 저는 다른 대접을 바란 적도 없어요. 단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뿐입니. 그런데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이 지금 당장 결제할 것 같지 않으니 딱히 매장 측에서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이 과장은 대놓고 비꼬았다. 맞습.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 당장 결제를 할 의사가 없어 보이면 저희는 더 이상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 손흥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 과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현실이라는 말로 다 합리화할 순 없습. 예를 들어 저 역시 언젠가 현역 생활이 끝나면 수입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게 곧 사람에 대한 태도나 인간적인 가치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고민 중이면 최소한 강제로 내쫓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음. 이 과장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다시 반박했다. 선수님이셔서 다 좋은 말로 들리지만 영업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분 한 분 친절히 응대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손님에게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두도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적절한 상담 시간과 정보를 주고 그래도 결정을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하시면 그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옆에서 다른 손님이 작게 박수를 쳤다. 그러니까요, 누가 지금 무작정 다 시간 끌고 싶다고 했나요? 최소한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주시면 우리도 알아서 양보하거나 나중에 다시 오든지 할 텐데. 그렇지만 이 과장은 이미 목소리를 높여 감정을 폭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전 매장 정책을 따랐을 뿐이고 이분이 왜 이렇게 오래 서성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을 뿐입니다. 이봐요. 오래 서성인 건 아니고 시계를 2개 정도 비교하다가 조금 시간을 보냈다고요. 남자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제가 여기 들어온 지 아직 30분도 안 됐어요.
이제 매장 안은 서로의 목소리로 가득 차 시끄럽고 복잡해졌다. 한쪽 구석에서는 어떤 손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듯 했다. 야, 지금 이거 난리 났다. 강남 명품 주얼리 매장 직원이 손님 차별하는 장면 찍혔나 봐. 진짜? 손흥민도 있던데 이거 엄청 퍼지는 거 아니야? 헐, 대박. 사람들 몰려올지도 몰라. 빨리 찍자. 몰래 찍고 있던 몇몇 고객들도 슬슬 공개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영상을 보던 다른 고객이 소리쳤다. 이제 곧 기자들 달려오는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여기 계시다고? 아이고, 이거 괜히 크게 번지겠는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과장은 더 흥분한 듯 몸을 떨었다. 저 제발 촬영 그만하세요. 이건 사적인 매장이에요. 허락 없이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한 손님이 피식 웃었다. 아까 그 태도로 사람 쫓아낼 때는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당신들이야말로 손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겠죠. 박 매니저가 사태를 수습하려 애쓰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제발 진정합시다. 저희도 업무 방침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매장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죄송하지만 촬영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SNS에 영상이 올라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한 사람도 보였다. 매장 곳곳에서 이거 완전 대박 사건 아니야? 손님을 내쫓는 명품 매장? 같은 말들이 오고 갔다. 손흥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좌우를 살핀 뒤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일단 모두가 감정이 격해졌으니 조금만 진정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중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이 과장은 히스테리를 억누르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우선 이 시계를 보러 오셨던 손님께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드리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예약 고객들이 있으니 매장 측에서도 협의를 좀 하고 시간이 애매하다면 대기 공간을 마련하거나 다른 라인을 보여주는 분을 따로 배정하는 식으로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가능하긴 합니. 보통 예약 손님들이 더 중요한 고객일 가능성이 높아 집중해서 응대하긴 하지만 굳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손흥민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굳이 당신은 사지도 않을 거니까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분명 사장님이나 매장 고위 관계자분들도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오래가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 과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인상을 썼지만 주변에서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는 호응이 터져 나오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완전히 수긍한 기색은 아니었다. 곧 관리직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매장 뒤편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 지금 완전 난장판이 됐다고 들었는데. 박 매니저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 조 전무님. 지금 이 과장님이 시계 구매를 고민 중인 손님에게 고압적으로 대하면서 문제가 커져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까지 계시고요. 조 전무는 순간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이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 과장을 노려봤다. 아니, 손님에게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무슨 만행이야. 이 과장은 당혹스러운 듯 변명했다. 정말 죄송합니. 저도 그냥 매장 방침을 지키려다 보니까. 당장 사과해. 조 전무는 낮게 호령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 손님들께 불쾌감을 드리다니. 이거 아주 심각한 실수입니다. 주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터졌다. 몇몇 사람들은 생방송으로 찍고 있는 듯 보였다. 조 전무는 얼른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손을 내저으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직원이 너무 경솔했습.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 저희 매장의 원래 철학은 우아함 그리고 품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 지금같이 무례한 태도는 저희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손님이 큰 소리로 답했다. 근데 왜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생기죠? 명품 매장만 오면 왠지 모르게 손님이 평가 대상이 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돈 많아 보이면 공손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면 은근히 무시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조 전무가 애써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거듭 사과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직원 교육을 새로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
다만 오늘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때 시계를 보던 남자가 조용히 질문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 이 시계를 더 비교해 봐도 되는 건가요? 예약 손님께 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 전무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님이 원하시는 만큼 편히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시면 다른 상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빼앗았던 건 저희 잘못입니다. 그 남자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감사합니 그렇다면 저도 무조건 여기서 사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곁에서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던 이 과장은 여전히 표정이 딱딱했다. 그러나 조 전무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눈빛을 주며 타이르자 마지못해 남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제가 너무 심했습 손님께 죄송합니다. 남자는 잠시 굳어 있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다들 고민 끝에 찾는 제품이니만큼 매장에서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여기 분위기에 실망하고 그냥 갈 뻔했습니다. 손흥민이 옆에서 따뜻한 미소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천천히 보세 웬만한 중요한 구매는 고민이 길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제가 예전에 축구와 스폰서를 결정할 때도 비슷했어요. 계약금이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직접 신어보고 뛰어보고 그리고 그 회사의 철학이 저와 맞는지 살펴봤죠. 그런 신중함이 없으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관람객이 맞아요. 우리는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으니까요. 좋은 거 살 때도 충동이 아니라 제대로 따져보고 사는 게 맞죠. 하고 말했다. 잠시 소강 상태가 왔다 그러나 매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SNS로 확산된 영상에 대해 누군가가 말했다. 지금 인터넷 반응 난리 났대. 손흥민이 본인한테 안 산다고 무례하게 군직원 혼내줬다라는 식으로 글이 돌고 있다는데? 헐, 댓글 반응도 폭발적이야. 역시 손흥민 인성갑, 명품 매장 갑질 직원 이런 식으로. 이 과장은 그 말을 듣자 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해고라도 당하면? 박 매니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진정하세. 오늘 문제가 된 건 분명하지만 전무님도 계시니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손님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우리 매장 전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손흥민이 말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매장에 관심이 있었어요. 친한 분께 선물을 드릴 일이 있어서 여기를 몇 군데 중 하나로 후보에 올렸죠. 하지만 방금 겪은 일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네요. 물론 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 전무가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아, 정말 죄송합니. 만약 조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제대로 된 상담과 서비스, 그리고 이 매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려드리고 싶습. 이미 이런 소란이 벌어졌으니 해명과 개선책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손흥민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글쎄요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매장에선 아직도 몇몇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들 긴장하거나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단 저는 오늘은 여기서 더 제품을 보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선이 너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서 대신 차후에 시간을 조율해 다시 오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와 비교한 뒤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조 전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네, 물론이죠.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희는 최대한 열려 있습. 그리고 오늘 일로 크게 실망하셨다면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어느덧 매장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많은 손님들이 사태 추이를 지켜보다가 제각각 자신들의 쇼핑을 재개하거나 혹은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가려 하고 있었다. 영상을 찍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컨텐츠를 얻었다는 듯 삼삼오오 떠나가거나 더 이상 촬영하지 않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시계를 고르던 남자가 작게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덕분에 분위기가 풀려서 감사합니. 그런데 정말 선수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줄 몰랐네요.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어서 되게 긴장했었는데 오늘 일로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제가 한 도움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렸다면 다행이네요.
꼭 좋은 시기에 고르셔서 뜻깊은 프로포즈 하시길 바랄게요. 하고 답했다. 네, 감사합니. 어쩌면 이 매장 시계를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옆에서 한 여성 고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전 귀걸이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 상황 보니까 좀 아직도 고민되네요. 그래도 여기 디자인이 예쁘긴 한데 직원 태도에 실망했거든요. 그러자 조 전무가 재빨리 나서서 죄송합니 제가 대신 다른 직원 배정해 드릴 테니 필요하신 상담 받으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지 저희가 책임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다. 잠시 후 박 매니저가 이 과장을 데리고 매장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가 주저앉을 듯한 표정으로 읊조렸다. 정말 죄송합니. 저도 이렇게까지 감정이 폭발할 줄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 매장 운영에 압박이 심해서 압박이 심하다고 손님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박 매니저가 타이르듯 말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길을 막은 누군가가 있었다. 손흥민이었다. 이 과장님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저 정말 죄송합니. 혹시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 일이면 저도 경기장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숨톨 사과, 이코노타모스칸. 네, 사과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는 거예요. 저도 축구를 하면서 늘 실수해서 배우고 다음 경기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이 과장은 잠시 묵묵히 있더니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했다. 선수님 말씀이 맞습.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태도를 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켰다. 모든 게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최소한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가짐부터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 저나 다른 분들이나 결국 이곳에 찾아온 이유가 있잖아요. 옆에서 매장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노력해야죠, 이 과장님. 이렇게 끝내지 말고 서로 개선하면 되죠. 매장 밖을 나서려는 손흥민 뒤를 따라 몇몇 손님들이 안녕히 가세요. 고마워요 하고 작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웃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매니저가 이 과장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진짜 대단한 분이네요. 이렇게 큰 소동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차분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다니. 이 과장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전부 제 잘못이긴 하지만 참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돈과 명예가 많아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가. 박 매니저가 이 과장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우리도 배워야지. 오늘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 매장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가 곧 손님들이 다시 상품을 구경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쇼케이스 주변 직원들도 한결 조심스러운 태도로 고객에게 다가갔다. 그로부터 한두 시간이 지나자 더 이상 큰 소란은 없었으나 매장은 여전히 분주했다. 시계를 고민하던 그 남자는 한 직원과 함께 몇 가지 모델을 비교하며 진지하게 상담을 받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다. 오, 결국 구매하시려고요? 그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더 진지하게 알려주니까 확실히 인식이 달라졌어요. 적어도 쫓겨나는 기분은 아니니까요. 한편 아까 귀걸이를 보던 여성도 한 신입 직원과 한창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아, 이 디자인은 좀 더 화사하긴 한데 제 얼굴형과 어울릴지 몰라서요. 그럼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거울도 여러 각도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전에 다른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귀찮아 하시는 게 티가 나서 기분이 좀 그랬거든요. 지금은 훨씬 편안하네요. 죄송해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이 작은 대화들이나 사소한 태도, 변화들이 조금씩 매장의 분위기를 바꿔놓는 듯 했다. 그러던 중 매장 중앙의 스크린에서 긴급하게 업데이트된 공지사항이 뜨기 시작했다. 매장 서비스 개선 방침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몇몇 손님들이 그 문구를 궁금해하며 읽어보았다. 저게 뭐지? 간단한 사과문 같은데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아까 문제가 터져서 급하게 쓴 건가? 그래도 움직이는 건 좋네.
직원들도 갑자기 웅성거리며 이거 저희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도 올라왔다. 조 전무님이 직접 지시하신다는데? 하고 수군댔다. 조 전무가 서둘러 매장 중앙에 서서 아직 남아있는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방금 저희가 매장 전체 공지를 통해 고객 재교육과 전 직원 서비스 정신 확립을 발표했습. 다시 한번 오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거나 이제라도 변화한다면 다행이네요. 하는 목소리를 냈다 박 매니저가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시는 손님들께는 기다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간단한 음료와 베이커리 서비스를 준비했으니 편하게 즐기시면서 천천히 둘러보세. 그리고 앞으로는 예약 없는 방문도 환영하되 예약 고객과의 순서를 명확히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늦은 시각이 되자 매장은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을 되찾았다. 손님들은 여전히 오가며 상품을 살피고 직원들은 전보다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한 손님이 SNS를 보다가 소리쳤다. 방금 손흥민 선수 강남 주얼리 매장 직원 갑질 논란 진압 이런 기사가 떴는데 기사 제목이 참 자극적이긴 하네. 그래도 내용은 의외로 긍정적으로 나가네요. 손흥민 선수의 합리적 조언으로 매장 측이 사과 및 개선 약속, 소비자의 권리와 배려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쯤으로. 그런데 대부분 댓글도 손흥민 멋있다거나 저런 매장은 정신 차려야 한다는 반응이 많네. 이 과장은 그 얘기를 듣고 한숨을 푹 쉬었다. 매체에 이게 나오다니 내 입장은 어떡하라고. 박 매니저가 그를 달랬다. 이번 일로 공공연하게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까 손흥민 선수님 말처럼 실수해서 배우면 됩니 우리도 더 나은 직원이 되고 더 나은 매장을 만들면 되죠. 조 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다. 맞아. 오늘 당장 크게 혼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더 중요해. 그리고 넌 그동안 매출도 많이 올리고 다른 직원들보다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번 일만으로 다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 과장은 울컥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다. 감사합니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매장 출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 혹시 여기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곤욕을 치렀다는 말이 있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박 매니저가 손사래를 쳤다. 손흥민 선수님은 이미 가셨고 여기엔 지금 그분이 안 계십니. 그리고 오늘 일은 저희 매장 내부적으로 사과하고 개선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자는 실망한 기사액으로 둘러봤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조 전무가 나서서 짧게 답했다. 저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재발 방지 조치를 실시 중입니. 손님이신 손흥민 님께도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전할 겁니다. 기자는 더 캐묻고 싶어 했지만 매장 직원들이 이를 제지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대답 드릴 수 없습.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 안에 남아있던 손님들도 하나둘씩 결제를 마치거나 상담을 예약하고 나갔다. 시계를 고민하던 그 남자는 결국 제품 하나를 최종 선택했다. 마침내 카드 결제를 마친 뒤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품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오늘 많은 걸 느꼈습. 사실 프로포즈 때 이 시계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꼭 전하고 싶어요. 직원은 살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사실 오늘 일로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언젠가 이 시계를 차고 행복한 모습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그 남자는 미소 지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결제가 끝난 뒤 남자는 조 전무와 이 과장을 향해 작게 목례를 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도 편하게 올 수 있는 매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매출이 더 늘지도 모르죠. 이 과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했다. 어느덧 매장 안이 한산해졌다. 조 전무와 박 매니저는 직원들을 모아 간단히 당일 브리핑을 했다. 오늘 일 때문에 많이 긴장했을 거야. 우리도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될 거고 이미지도 타격이 있겠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부 문화를 바꿀 기회라고 생각해.
손님을 바라보는 우리 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자. 직원들이 잔뜩 위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조 전무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다시 한번 회의해서 구체적인 고객 존중 매뉴얼을 만들자. 이 과장, 너도 같이 참여해줘. 이 과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작게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좋아요, 우리도 이 기회에 조금 더 성장합시다. 명품 매장이라는 자부심만 내세우기보단 명품처럼 명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피곤한 기색 속에서도 뭔가 결의에 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날 생긴 소동이 괜히 생긴 건 아닐 거라는 공감대였다. 그날 밤 매장 측은 온라인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당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응대 문제에 대해 사과드립니.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저희는 내부 교육을 통해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약속드립니. 또한 손흥민 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직접 연락을 드려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발표는 꽤 빠르게 확산되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형식적인 사과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하고 빠르게 개선책을 내놓는 건 낫다라며 긍정적으로 보았다. 손흥민 역시 소식을 접하고 매니저와 통화했다. 아, 결국 큰일이 됐구나. 그래도 빨리 사과하고 개선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명품 매장을 오갈 때 본인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권리죠. 매니저는 웃으며 답했다. 형, 또 괜히 중재자로 나서서 고생했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잖아. 그렇긴 한데 괜히 내가 더 이슈가 돼서 머리가 아프다. 이미 기사화된 걸 어쩌겠어. 좋은 영향이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신경 쓰지 마. 손흥민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자신의 SNS에 짤막한 글을 올렸다. 오늘 있었던 일로 시끌시끌한데요. 소비자로서 기본적인 존중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저도 늘 무엇을 살 때 신중하게 고민하고 가치를 알아보려 애써요. 앞으로 이런 대화와 개선이 많아지길 바랍니. 모두가 행복하게 쇼핑할 수 있기를. 손흥민 그 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역시 우리 캡틴 손, 착한 영향력 값,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부터 지키자 등등. 며칠 후 매장은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풍경이 있었다. 매장의 입구에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고객도 언제든 환영합니. 다만 예약 고객 우선 순서를 위해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또 고객 존중 매뉴얼이라고 적힌 브로셔가 소량이나마 비치되어 있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예의 바르고 부드러운 말투로 맞았다. 어서 오세.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니시면 대략적인 대기 시간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약은 못했는데요. 그냥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실 때 언제든 제품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들의 태도 변화를 체감한 몇몇 손님들은 오, 여기 뭔가 달라졌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네 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날 매장으로 한 통의 택배가 도착했다. 송장에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발송인으로 적혀 있었다. 매장으로 되돌아온 무언가인 듯했다. 박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작고 세련된 노트를 동봉한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매장 측에서 디자인했던 특별 에디션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노트에는 짧은 글이 씌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들렀을 때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의 목걸이를 다른 매장과 비교했지만 결국 여기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결정했습. 다만 직접 방문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 택배로 받기로 했어요. 소비자를 생각해 주시겠다는 약속 계속 지켜주세. 저도 그 변화 응원하겠습. 손흥민. 이 글을 본 직원들은 환하게 웃었다. 이 과장도 살짝 울컥한 기분으로 노트를 들여다보았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구매까지 해주다니. 박 매니저가 옆에서 그래,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소비와 판매 아니겠어?
손님이 충분히 고민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으니 우리가 받은 돈이 더 가치 있어지는 거지. 하고 덧붙였다. 몇 주가 지나자 매장은 서서히 과거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 고객 중심 서비스 매장이라는 새 별칭을 얻었다. 온라인 후기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며칠 전 갔는데 전에 비해 응대가 훨씬 좋아졌다. 예약 안 하고 갔는데도 기다리는 동안 음료 주고 편하게 구경시켜줌. 직원들이 뭐가 바뀐 건지 전처럼 거만하게 굴지 않고 친절했다. 물론 여전히 프리미엄 가격대와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왜 안 사느냐며 대놓고 무시하는 일은 사라졌다. 이 과장 또한 적극적으로 바뀐 서비스 매뉴얼을 직원들에게 전수하며 과거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입장이 되었다고 했다. 그 사실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바뀌었으면 됐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역시 손흥민 효과라며 긍정적으로 환영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용한 어느 날 오후 매장 입구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바로 시계를 고민하던 그 남자였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 손을 잡은 여성과 함께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전에 이곳에서 시계 샀던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다. 아, 당연히 기억하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그 남자가 활짝 웃었다. 어제 프로포즈 했는데 성공했습. 서로 시계를 차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감사합니. 그리고 웨딩링도 혹시 여기서 보려는데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축하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더 소중한 추억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안내해 드릴게요. 옆에서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이분이 이 시계 사느라 엄청 고민했는데 매장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품이 너무 좋아서 만족스럽다네요. 직원들은 조금 멋쩍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끼는 듯 했다. 저희가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옛날이랑 또 달라졌어요. 예약 고객께도 예약 없는 방문객께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니까요. 그 남자는 알고 있어요. 그런 후기가 벌써 유명해요. 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직원분들 표정도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저도 편하게 둘러볼게요. 직원들은 환하게 웃으며 네, 오늘은 마음껏 보시고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하고 응대했다. 그리고 곁에서 다른 고객들도 편안하게 쇼핑하는 모습이 보였다. 며칠 뒤 이 매장 공식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다. 최근 저희 매장은 고객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응대 매뉴얼을 도입하고 내부 재교육을 완료했습. 앞으로도 고객 한 분 한 분의 시간을 존중하고 신중한 소비를 장려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공지 하단에는 생각 있는 소비, 생각 있는 판매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다. 바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새긴 핵심 가치였다. 온라인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다. 역시 배움이 빠른 매장. 앞으로 잘 되길. 명품을 파는 곳이면 태도도 명품이어야지. 손흥민 멋있다. 저렇게 얘기해줘서 일이 잘 풀린 듯. 그리고 어느 날 조 전무는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이참에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한다. 예컨대 소비자 교육 세미나 같은 것도 열고 더 나은 쇼핑 문화를 알리는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하면 어떨까? 박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손흥민 선수 같은 분께서도 나중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소비자에게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테니. 이 과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제가 직접 제안서를 작성해 볼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많이 배웠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해 보고 싶습니다. 조 전무가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가장 바라는 변화야.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해. 그로부터 몇 달 뒤 매장 내부의 소규모 강연장에서 생각 있는 소비, 생각 있는 판매라는 주제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초청된 일반 고객, 매장 VIP,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무대에는 이 과장, 박 매니저, 그리고 초빙 연사로 깜짝 등장한 손흥민이 나란히 섰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축구 선수지 이런 세미나에 서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여기에 온 건 단순히 축구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로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 누구나 살면서 물건을 사고 때로는 큰 지출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판매자도 소비자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됐어요. 예,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 과장은 조금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손흥민 님께 매우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그 직원임니 부끄럽지만 그 경험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매장과 브랜드의 가치를 더 높이는 길이라는 걸 배웠죠. 박 매니저도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 매장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소비자들께도 충분한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소비야말로 진정한 명품 소비라고 강조하고 싶습. 우리 직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도록 돕고 싶어요. 돈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돈의 의미와 가치까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열렬한 박수가 이어졌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서로에게 말했다. 이런 자리 정말 신선하다. 명품 매장이 소비자에게 먼저 천천히 고민하세요라고 말하다니. 괜히 자기들 매출만 챙기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진정성 있어 보인다. 손흥민 선수가 말한 대로 어차피 크게 쓸 돈이라면 제대로 고민하고 사는 게 이득이지. 한 기자가 세미나를 마치고 나오는 손흥민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소비 문화도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손흥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축구 선수로서 저는 팀워크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소비와 판매 관계도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봅니. 서로 믿고 존중해야 모두가 득을 보는 거니까요. 그날을 기점으로 이 매장에서는 정기적으로 고객 세미나,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며 생각 있는 소비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파했다. 예전에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과장도 이제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고객 응대 가이드와 서비스 철학을 강조하는 교육 담당자로 자리매김했다. 물론 아직도 완벽하진 않았다. 간혹 직원들의 실수나 고압적인 태도가 온라인상에 언급되기도 했지만 매장 측은 즉시 사과하고 수정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고객들도 이전보다 매장의 태도 변화를 더 믿어주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매장 안은 예전처럼 화려하지만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가 흘렀다. 한 중년 부부가 들어오자 직원이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가벼운 구경이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이 라인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를 둘러보시겠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둘러보겠습니다. 알겠어. 필요한 정보가 있거나 착용해보고 싶으신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그 부부는 편안하게 매장을 돌아다녔다. 직원은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않았고 부부가 궁금해할 때마다 다가가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고객이 이 매장 분위기 되게 좋아졌네? 라고 소공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매장 안의 모니터에선 매장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거기엔 오늘의 명품은 소비자의 신중함과 판매자의 진심이 만나야 완성됩니다. 라는 문구가 흐르고 손흥민이 인터뷰 형식으로 짧게 등장해 있었다. 저도 처음엔 몰랐을 비싼 물건이라도 결국 사는 건 사람이고 파는 것도 사람이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을 반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좋은 소통이 오가면 그 구매는 언제까지나 기분 좋은 기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화면을 본 몇몇 사람들이 감탄하며 와, 직접 얘기해 주는 거야? 확실히 이 매장이 달라졌나 봐. 하고 수군거렸다. 그날 저녁 매장 문이 닫히고 직원들은 퇴근 준비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다. 이 과장은 카운터 옆 화이트보드를 보며 오늘의 상담 내용을 체크했다. 예약 고객 12팀, 예약 없이 방문하신 분들 8팀, 그중 구매 확정 10건, 나머지는 상담 후 보류나 재방문 예정. 예전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결제에 성공했는데 박 매니저가 미소 지었다. 그렇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팔리고 있어.
사람들한테 천천히 고민하라고 하니까 신뢰감이 생겨서 그런가 봐.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올렸다. 손흥민 선수의 그 말. 또 고객들이 SNS에 올린 후기들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손님을 대할 때 마음이 편해졌어요. 괜히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으니까. 조 전무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박수를 치았다. 다들 수고했어. 우리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어가자고. 오늘은 좀 일찍들 퇴근해. 잘 쉬고 내일부터 또 파이팅. 직원들이 환호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매장을 나갔다. 매장 내부의 조명이 차츰 꺼지기 시작했다. 쇼케이스에 진열된 제품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듯 보였다. 이제는 단순히 비싸고 럭셔리한 보석이 아닌 생각 있는 소비와 사람 간의 따뜻한 소통으로 빛나는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개인 SNS에 다시 한번 짧은 글을 올렸다. 소비자는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충분히 고민할 권리가 있음. 판매자는 그 고민을 존중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니 신중함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미습 앞으로도 현명한 소비, 따뜻한 판매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언제나 멋진 태도네요. 아, 저도 물건 살 때 더 신중해져야겠어요. 매장 직원들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달린 어떤 댓글 한 줄. 소비자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가치를 만드는 파트너라고 누가 말했는데 이제 그 말이 조금씩 실현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손흥민. 에필로그처럼 이어지는 대화. 형, 요즘 그 매장 분위기 좋아졌다고 기사 봤어요? 응, 봤어. 나도 가끔 들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네. 가면 다들 반가워하겠죠. 사진 요청 장난 아닐걸요? 하하, 그래도 이제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처럼 나만 들어가면 난장판이 되는 일은 없겠지. 손흥민은 밝은 목소리로 농담을 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배웠으면 좋겠어. 생각이 있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파는 사람도 달라질 테니까. 매니저는 씩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요. 앞으로 뭘 사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방향이길 바라요. 이치사네. 그리고 이야기는 자연스레 다음 스케줄, 다음 경기, 그리고 또 다른 일상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생각 있는 소비라는 화두는 이미 많은 사람의 가슴에 씨앗처럼 심어져 언제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장 입구의 새 간판 아래를 지나며 한 청년이 속삭였다. 이 매장, 예전에는 좀 무섭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르다더라. 천천히 구경하러 가볼까? 그의 친구가 대답했다. 그래, 들어가 보자. 뭐, 안 사도 괜찮을 거야. 고민하는 게 잘못은 아니니까.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갔다. 문 안쪽에서 따뜻한 환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서 오세. 천천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평소에 소비하면서 망설이거나 불편했던 기억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고객이자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니 한 번쯤은 선택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들 조금씩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선가 남겨진 이 작은 음성 메시지처럼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진다. 물론 내일은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작은 사건이 많은 이에게 생각 있는 소비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이젠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야 할 차례다.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모름니 많은 분들이 이미 영상을 찍어서 공유했으니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 그럼 더 나은 내일의 문화를 위해 우리 같이 응원하며 지켜보자고요.